사각함수 활용이 뭡니까? 그 왼쪽에 보면 4개 있는 그것들의 핵심이에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공식, 내저번에 대한 얘기, 이렇게 4가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이용해서 중딩 때 했던 도형처럼 푸는 것을 사각함수 활용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방금 중딩 때 풀었던 도형같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기하라고 하면 해석기하라는 게 있고요, 논증기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게 논증기하예요. 뭐 평행한 두 선이 있을 때 여기다 짝대기를 그어서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 동의각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것들이 논증기하예요. 좌표평면에다 뭐 점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삼각형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좌표로 나타낼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걸 이용한 것이 보통 해석기하라고 부르고, 이런 거 이제 고1 때 좀 많이 했었죠. 고1 때 평면좌표,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 외분점 구하는 공식,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이런 거 했던 게 해석기하고요. 논증기하가 이렇게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중 2, 3 때 걸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 단원을 되게 안 좋아해요, 학생들이. 중학교 때 논증기하를 엉망진창으로 해놔가지고요, 뭘 물어봐도 잘 모르고, 원을 가지고 하는 것도 고1 때 원을 가지고 하는 것과 중3 때 원을 가지고 하는 게 내용이 완전 다르죠. 이때는 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평면좌표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원을 그려가지고 그 원에서 뭐 접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때 이 접선에서 이 중심까지 이렇게 수직해가지고 뭐 요 안에서 하는 관계들, 할선 정리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닮음 이용해서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조금 얘기를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중딩 때 배웠던 것들 중에서 고딩 때도 꼭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 주려고. 안 그러면 문제 풀 때마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그 삼각함수 활용 파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겁먹는다고. 도형만 이제 띵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을 제일 먼저 소개할 건데, 사인 법칙을 소개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변을 연장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어놔 볼게. 이런 삼각형이 있어. 여기까지가 삼각형이지. A, B, C 이렇게. 여기 C라고 생각해봐요. 그때 요각이 뭐 되는 거였지? A 더하기 B. 뭐 그런 거였죠. 이런 것을 외곽의 성질이라고 불렀었어요. 괜찮아? 기억나? 외곽 성질? 왜냐면 이각 A고 이각 B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각이랑 이각이랑 이각 3개 더한 것과 이각이랑 이각 더한 것이 180도로 같아야 되죠, 당연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고 이거는 그냥 평각이니까 180도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낸 걸 우리가 보통 부채꼴이라고 부르죠. 여기 A, B라고 해볼게. 그때 요거를 보통 뭐라 부르나요? 호 이렇게 부르죠. 호 A, B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A, B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면 시비 걸 줄 알아야 돼요. 호 A, B면은 어떤 놈은 이거라고 생각할 거고 어떤 놈은 요 바깥에 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좀 정확한 문제에서는 큰 호, 작은 호 이런 식으로 주고요. 보통은 작은 호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저 호에서 있는 부채꼴에 여기 있는 각을 뭐라 불러요? 중심각이라 부르죠. 중심각이라 불러. 속을 뻔했어. 우리 보통 이 그 호길이나 아니면은 저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심각이 저 중심각이에요. 괜찮지? 네. 앞으로 그래서 이거를 꼭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냐면, 그냥 중심각 그러지 말고 누구의? 호 A, B의 중심각, 이런 식으로 꼭 주어에다 붙여줬으면 좋겠어.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때 이거에 대해서 벽에 튕긴 걸 뭐라 그러죠? 원주각. 이걸 원주각이라고 하죠. 역시나 뭐라고 해야 돼요? 호 A, B의 원주각,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출처가 뭔지 꼭 밝혀주는 게 좋아요.
그때 여기가 세타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였어? 2세타. 여기가 2세타 되는 거였죠. 증명 한번 해볼게. 여기 그 끝에서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벽까지 가면 이 핑크색은 당연히 지름이 되죠. 네. 중심을 지나는 모든 선들은 원A에서 잘려있을 때 지름이에요. 다시 한번. 원이 있는데 중심을 지나는 모든 선에 대해서 그 원A에서 잘린 요 길이는 무조건 지름이 된다고. 네. 중심만 지나면요. 네. 그래서 원을 이등분한다는 말이랑 중심을 지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고 그게 지름이 되는 거야. 그 선이. 여기를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면 여기도 A라고 할 수 있지. 왜? 이거 이등변 삼각형 두 개 보이셔야 돼요. 왜냐면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맞죠? 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B죠? 여기 어떻게 돼요? 2A. 2A, 오케이. 여기도 당연히 2B가 되겠죠. 그럼 지금 나타낸 식으로는 세타가 A 더하기 B인데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2A 더하기 2B가 됐잖아. 이게 중심각이지. 그래서 두 배로 묶어서 A 더하기 B니까 이게 2세타가 된다. 항상 이래요. 호 AB의 라고 얘기했을 때 중심각은 한 종류밖에 없지만 원주각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조금 옆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심지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도 돼. 그래봤자 전부 다 뭐예요? 다 똑같아요. 이게 세타로 다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면 다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삐뚤게 돼 있어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좀 특수한 경우가 AB가 지름의 양 끝에 있을 텐데 지름의 양 끝에 있다면 그놈은 무조건 90도. 중심각이 이게 평각인 거죠. 중심각 자체가. 호 AB의 중심각이 평각이니까 방금 잘 얘기한 대로 벽에 튕기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이 되는 거죠. 요거까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괜찮지? 어디다 튕기든 또 다시 다 직각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요. 근데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어떤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놈을 직각인 놈을 두 번 이렇게 그을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 친구 두 개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괜찮지? 이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어떤 선에 대해서 이쪽에 직각이 이렇게 있고 이 반대쪽에 직각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런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맞네. 이런 것들을 다 안 상태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둘 다 증명해 줄 텐데 둘 다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사인 법칙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문제 평소 때 풀 때 쓰는 스킬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사인 법칙 먼저 얘기해 볼게. 역시나 원을 하나 그리고 요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요 삼각형 ABC라고 이렇게 놓을게. 그때 우리가 마주보는 변들을 ABC 이렇게 스몰로 놓죠. 이렇게 서로 대변이라고 하고 대각이라고 하죠. 요거 6개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얘기해. 변 3개, 각 3개.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인 법칙이라 하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이걸 만족시켜요. 요때 라지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원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다 삼각형을 그렸지만 사실은 삼각형이 원래 있고 그 삼각형의 바깥쪽을 지나는 원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 3개를 모두 지나는 원인 거죠. 그때 이 원의 중심을 삼각형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지? 중심. 진짜. 그건 원 입장에서 중심인 거고요. 삼각형 입장에서 저 원이 무슨 원이라고? 외접. 외접원.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한다고? 외심이라고 부르죠. 진짜. 외접원의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심은 뭐겠어요? 내점은 내점원의 중심이겠지. 이따 얘기할 건데 삼각형 입장에서 이렇게 안쪽에 접해 있는 원도 있어요. 그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 불러. 외심과 내심은 늘 일치하겠죠. 그러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일치하지 않아요. 특징이 달라. 헐.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할게.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부채꼴 BC자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부채꼴 있지 이렇게? 네. 그때 요 길이를 보통 뭐라고 한다고? 호 BC 호 BC라고 얘기한다. 호 BC의 원주각은 지금 뭐예요? 라지 A인 거죠? 네. 그럼 요 라지 A는 벽에 어디다 튕기든 라지 A로 일치해야 되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B에서 중심을 꿰뚫으면서 이렇게 벽에다 튕기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동시에 생각나야 돼? 그 90도 90도인 거 하나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가 A로 똑같다는 것도 생각나야 되지? 네.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직각 이런 식으로요. 저 라지 A는 호 BC의 원주각인 거 맞지? 네.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는 모든 선은 지름이 된다고 했고 지름에 대해서 벽에 튕기면 무조건 직각된다 그랬잖아. 여기 보이는 요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요거 요 친구 이렇게 세워놔 볼게.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럼 여기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할 수 있지. 잘못했어. 뭐가 응흥이야. 여기가 A-죠. 네, 여기가 C고 여기가 B예요. 여기 직각이고 여기 라지 A랑 똑같은 각이죠? 네. 그때 스몰 a랑 똑같은 데가 요 BC라는 변이었으니까 여기 스몰 a라고 놓을게. 그 다음에 요것이 2 라지알이거든요? 네.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2 라지알이 돼요. 그러므로 sin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2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랑 얘랑 위치를 바꿀 수 있거든. 역수. 이렇게. 괜찮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호 BC에 대해서 뭘 증명해냈냐면 ER은 sin A분의 A라는 걸 증명해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호 A, B에 대해서 했으면 누구분의 누구는 ER이라고 나왔겠어? 사인 B분의 B. 옌병. 지금 요 호 BC를 했을 때 무슨 각에 대해서 했다고? A. L라지. C네. 그럼 A, B면 여기 C에 대해서 했겠죠? 네. 그래서 ER은 sin C분의 C가 저 핑크색을 통해 나왔을 거예요. 네.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호 A, C에 대해서 했으면 뭐가 나왔겠어? ER은 sin B분의 B가 나왔겠지. 그래서 얘네 셋을 다 합치면 저 사인 법칙이 완성되는 거예요. 괜찮겠지? 대박. 응. 여기 그 첫 번째 칸에다가 직접 써놓으세요. 증명 과정도 한번 해봐요. 원 그려요. 네. 원 그리고 내접하는 삼각형 그려주고 원 입장에선 내접하는 삼각형이지만 삼각형 입장에선 저 원이 외접 원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대략 됐니? 자, 그다음 코사인 법칙이란다. 코사인 법칙은 변 위주로 쓰는 게 하나 있고 코사인 위주로 쓰는 게 하나가 있는데 변 위주로 쓰는 식 먼저 얘기해 볼게. a제곱은 이렇게 시작되는 식이 있어요. 역시나 세 변과 세 각이 저렇게 돼 있을 때 당시에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이제 b 빼기 c의 제곱 우리 이런 거 할 줄 알잖아. 그치? 저렇게 a제곱이 있을 때는 b 빼기 c제곱이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이거 외우는 방법 얘기하는 거야. 근데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빠지면 섭하잖아요. 곱하기 코사인 해야 되는데 각 하나밖에 못 들어오니까 여기 a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요게 외우는 방식이야. a제곱으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거죠. 네. 괜찮겠어? 네. 그럼 인간이면 이제 b제곱도 할 수 있겠죠. 네.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B. 이렇게. 저건 마치 이제 a 빼기 c의 제곱 b제곱 외에 다른 문자 두 개를 뺀 거의 제곱처럼 된 걸 써주라고요. 순환하는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빼기 2ab 코사인 c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된 게 변 위주로 쓴 3개의 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각 위주로 쓰는 식도 있는데 이제 코사인 A 위주로 쓴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얘네 이렇게 넘겨가지고 잘 정리한 거거든. 그래서 코사인 A는 분모에 뭐가 생기냐면 2BC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 2BC요. 왜냐면 코사인 A의 개수가 2BC였으니까. 네. 그 다음에 더하기 2개에 빼기 하나 생기는데 B제곱이랑 C제곱에다가 더하기 생기고 A제곱 마이너스 생기고 이렇게 플러스 2개에 마이너스 하나. 넘어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라지 A니까 이게 마이너스 A제곱으로 끝나게 되겠지.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써볼까? 코사인 B는 2 AC 그 다음에 A랑 C에다가 양수 붙여주고 B에다 음수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연습할 수 있겠지? 자, 코사인 C는 2AB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증명은 교과서에 보면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 대해 3번 증명해놨는데 우리 오늘 예각삼각형에 대해서만 얘기해볼게. 예각삼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한번 증명해보려고. 이거 하기 전에 또 얘기해볼게요. 이거 진짜 이제 되겠지 이거? 설마 여기 직각이고 여기 세타고 여기 A일 때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코사인의 A 아니야? 뭐? 갑자기 코사인 A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뭐예요? 뭐 하는 거지? 무슨 콜라보야 이게? 그래서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요. 높이가? A 사인 그래서 이쪽이 C 방향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렇고 요게 S 방향이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여야 되잖니.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 세타여야 되잖니. 그래서 저렇게 돼야 된다고. 그리고 탄젠트도 하나 있었죠? 요게 A고 요게 세타고 여기에 직각일 때 그때 요게 A 탄젠트 세타 되는 거. 이거 탄젠트가 요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거랑 피타고라스 정리만 잘 쓰면 돼요. 이건 별로 특징적인 건 없어. 다만 이제 필요 없는 문자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 문자를 소거해서 하나의 식을 발견하는 걸 좀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모르는 문자를 어쩔 수 없이 하나 써야 되는데 그 모르는 문자가 없어지면서 공식이 발생하게 해줘야 된다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H라고 해볼게. 그리고 우리 하던 대로 여긴 C라고 해야 되겠고 여긴 B라고 해야 되겠고 요건 A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여기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 B 제곱은 잠깐만. C 제곱은 잠깐만. C 곱하기 코사인 B. 네, 이렇게. 괜찮지? 아까 그거 한 거네요. 아까 그거 한 거야. 근데 여기도 그러면은 B 코사인 C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식에서는 코사인은 B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A 빼기 C 코사인 B라고 할게요. 요 길이요. 이렇게 해서 H제곱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 2번 쓰면 끝나요. H제곱이라는 건 원래는 H제곱 더하기 C 코사인 제곱 B, 코사인 B의 전체 제곱을 하면 더해서 C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H제곱에 대해 표현할 거예요. H제곱에 대해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야 돼요. 네. 괜찮지? C제곱 그래요? C 코사인 B의 제곱 뭐라 큐? 피타고라스 정리 안 배웠어요? 네네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H제곱 위주로 쓰려면 저렇게 써야죠. 이쪽에서는요? 지금 이쪽에서 한번 했고 이쪽에서 한번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요거 계산해주면 코사인 법칙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게. 이거 전개해볼까? 전개할 수 있지. C제곱 빼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 지수법칙 쓴 거죠? 여기서 지수법칙 할 때 여기도 제곱 붙여주고 여기도 제곱 붙여주는 거 기억나지? 지수법칙 4번 그래. 그 다음 요거는 해가지고 B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플러스 C제곱 코사인 제곱 B 했어요? 네. 누구누구 없어질 것 같아요? C 제곱
요거요, 그죠? 네.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랑 사라지겠지, 이렇게. 불안하면 써보시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c의 코사인 b에 빼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그럼 이제 얘랑 사라지는 거 명확하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것들은 뭐냐면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여기 지금 코사인 b가 있으니까 변 위주로 쓰려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 중에 누가 주인공이야? B제곱. b제곱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얘를 주인공으로 해볼게. 얘 혼자 있어요. 마치 우변이 좌변이 된 것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저쪽으로 넘겨줄게. 그럼 마이너스 a제곱이 a제곱으로 바뀌고 c제곱은 원래 여기 있었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돼서 넘어가겠지.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야. 우와. 괜찮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얘를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얘를 이번엔 좌변으로 옮겨요. 그러면은 2ac 코사인 b 이렇게 되겠고 이게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므로 코사인 b는 2AC 얘네 a제곱 c제곱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 써서 한 건데 h제곱이 소거된 거예요. h제곱에 대해서 두 번씩을 표현해서 h제곱을 아예 없애버렸죠. 네. 없는 것처럼 해버렸어. 이런 방식도 가끔 사용돼요. 문제를 풀 때요. 자, 해보세요. 식도 적어놓고